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비디아 종목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종목이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예정되어 있죠.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6시, 새벽 6시인가요? 예, 여하튼 간에 6시에고 현지 시각으로는 21시 오후, 아니 21일 오후 4시. 예,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이죠. 저는 항상 그 실적 발표하기 전에 해당 종목을 좀 보고는 있는데, 테슬라도 실적 발표하기 전에 봤죠. 엔비디아도. 근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좀 살펴보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 발표하기 전에 봐야지, 그 다음에 실적 발표 후에 어떤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벤치마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엔비디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엔비디아 회사 소개 좀 해드릴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뭐 GPU 쪽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뭐 AI 대장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정리된 문서로 해서 함께 보면은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코퍼레이션 다 아시다시피 그래픽 쪽 GPU, 컴퓨팅, 네트워킹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아시죠? 그래픽 쪽. 그래서 그래픽 부분하고 컴퓨팅 및 네트워킹 부분이 있고 한번 쭉 볼게요. 그래픽 부분은 근데 그래픽 쪽이 가장 많이 팔리잖아요. 이쪽은 게임하고 PC용 지포스 GPU, 지포스 나우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및 관련 인프라, 게임 플랫폼용 솔루션, 엔터프라이즈 워크스테이션 그래픽용 GPU가 들어가 있고, 클라우드 기반 비주얼 및 가상 컴퓨터용 가상 GPU 또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 자동차 플랫폼을 위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여기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이 사용되는 부분이 좀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데 조금 이따 같이 이야기할 건데요. 엔터프라이즈 워크스테이션 이쪽이 가장 데이터 센터에서 좀 많이 좀 판매가 됩니다. 매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가 이제 게임 쪽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플랫폼 쪽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팅 및 네트워킹 부분, 엔비디아 드라이브 자율주행 플랫폼 및 자동차 개발 계약,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 및 기타 소프트웨어, GGX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좀 낯선 영역이긴 한데, 근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쪽에서 뭐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쪽, 게임 PC. 네, 이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 부문은. 그리고 요거는 뭐냐, 요번에 그 실적 발표할 거 아니에요. 예, 실적 발표하는 데 있어서 주목을 해 보아야 할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 드릴게요. 엔비디아는 최근 기업 중에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한 그래픽 카드와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제공하며 특히 AI 분야에서 높은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의 실적 발표를 기대하며 몇 가지 주요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익 전망. 수익 전망은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잘 들어봐 보세요. 분석가들은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수익 전망을 긍정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잭스, 컨센서스. 그러니까 약간 뭐 이제 컨센서스를 주로 이렇게 예상하는 기업입니다. 잭스 컨센서스 EPS 추정치는 2월 말부터 전체적으로 11% 상승하여 EPS죠. 연간 400% 성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망치예요. 전망이 연간 400% 성장할 것 같다. 매출 전망도 예상대로 상승했습니다. 잭스 컨센서스 세일스 추정치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0% 상승한 243억 달러입니다. 243억 달러. 지금 여기에서는 뭐 245억 달러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것보다 더 좋게 나오고 아까 일반적인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겠죠.
매출 전망도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뭐 EPS도 연간 400% 성장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뭐 매출도 240% 상승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뭐 요번 실적 발표가 네,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요 지표로는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번 분기에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207억 달러로 예상되며 지난해 동기 대비 380% 상승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또 다른 분기 최고 기록을 나타냅니다. 207억 달러. 207억 달러. 근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제 지금 컨센서스가 200 아까 뭐 컨센서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243억 달러를 매출을 이야기했는데 그 243억 달러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에 해당되는 것은 207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9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이 엔비디아의 매출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엄청나게 많이 차지합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를 주로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은 기업이잖아요. 예. 기업들,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하기 위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그 컴퓨터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AI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의 수요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것이 네, 데이터 센터입니다. 근데 지난해 동기 대비 380% 상승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또 다른 분기 최고 기록입니다. 하여튼간 뭐 지금 계속 모든 게 최고입니다. 계속 최고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볼 게 뭐가 있냐면은 데이터 센터의 매출도는 당연히 엄청나게 뭐 380%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게이밍 부문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 보실 게 뭐냐면 게이밍 부문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왜냐면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수요의 대상이 누구냐면 회사예요, 회사. 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B2B라고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매출이. 근데 게이밍은 B2B가 아니라 B2C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예요. 고객이에요, 바로. 그치? 그래서 이 게이밍 부분은 어디에 좀 해당되냐면 PC에 좀 해당될 수가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의 성장은 뭐 어느 정도 그대로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그 PC 부분까지도 그 요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디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AMD인가요? 어디지? 델 컴퓨터인가? 퀄컴이죠. 퀄컴 칩을 활용해 가지고 PC용 AI 그 컴퓨터를 출시하겠다고 했잖아요. 코파일럿 이렇게 적용해 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AI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 센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가정용 PC에도 이 AI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게이밍 분야에서 그 GPU가 많이 사용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또 매출도 앞으로도 더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게이밍 부문도 시장 참가자들이 주목할 영역입니다. 잭스 컨센서스의 추정치는 26억 달러밖에 안 되죠. 예, 26억 달러.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207억 달러고 게이밍 부문은 26억 달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동기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게이밍 매출은 지난 몇 분기 동안 일관되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그 실적 발표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이건 좋게 나올 거예요. 워낙 지금 그 엔비디아에서 GPU가 없어서 못 팔 정도잖아요.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GPU가 워낙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팔 수 있는 GPU가 없다. 그래서 퀄컴이라든지 뭐 AMD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오히려 그런 데서 생산하는 GPU를 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경쟁사에서. 그런데 그런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요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
과연 이렇게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207억이고 게이밍 부문이 26억인지 요것도 한번 벤치마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 흐름도 한번 여러분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현재로서는 뭐 너무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거 증권 시황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엔비디아의 그 요번 실적은 좋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있잖아요. 이 가이던스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기는 할 겁니다. 가이던스가 시장의 전망치에 좀 부합하는 가이던스가 나올 것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 우선은 뭐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265억 달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가 되게 높지 않나? 이 폭 자체가 여기가 5.16달러인데 요번에 5.58달러잖아.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잖아. 거기서 여기서도 4.02달러, 그 다음에 5.16달러. 과연 요번에 또 발표가 컨센서스 대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가이던스는 과연 시장의 예상치에 좀 부합되는 그 가이던스가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돈은 엄청나게 벌고, 다만 이제 지금 약간 엔비디아가 우려되는 부분은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만 좀 우려되는 부분인 거고, 최근에 그건 있었어요. 최근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2월 21일이었죠. 2월 21일 날 실적 발표를 했지. 2월 21일 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빠졌죠. 예, 약간은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 쫄래쫄래겠지. 올라갔어. 올라갔다가 오히려 여기서 최근에 약간 금리 인상 이유 때문에 금리가 이때 당시 인상이 됐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이때가 4.7%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살짝 조정받았죠.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리고 다시 채권금리가 좀 빠지면서 채권금리가 4.7에서 4.3으로 빠졌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또 4.4인가? 4.5인가? 그 정도에서 좀 움직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도 약간 그 금리의 흐름에 의해서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는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툭 떨어지긴 했었어요. 예, 근데 다시금 올라간 거죠. 예. 지금도 여기도 보게 되면 약간 이제 플래그 패턴이잖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주봉에서 1파, 2파, 3파로 올라갔다가 지금 플래그를 한번 주죠. 1파, 2파로 올라갔다가 지금 플래그를 주죠. 플래그를 주면서 여기서 한번 또 좋은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때려서 올릴 수가 있긴 하겠죠. 갑자기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캔들 자체가 지금 프리마켓에서 살짝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어차피 또 이제 장이 끝나고 발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전 캔들 자체가 뭐가 나왔냐면은 하락 확인형 캔들 나왔죠. 롱바디. 예, 블랙 캔들 하락 확인형 블랙 캔들 나왔는데 다시 그 어제 오늘 새벽에 캔들 자체가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승 올린 캔들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좀 변동성이긴 하죠. 예, 아직은 좀 변동성이고 거래량도 좀 줄어든 건 있어요. 그렇지. 여기는 그래도 빠질 적에 거래량 증가하면서 날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증가하면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캔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정적인 캔들은 아니죠. 이전 캔들 자체가. 요거 캔들 자체가 이제
에, 상, 에, 상, 에, 상승 올린 캔들 나왔으니까, 그쵸? 상승 올린 캔들 나왔으니까, 네, 그렇게 안정적인 캔들은 아닌데, 만약에 이 캔들 자체가 오늘 그 지금 프리마켓에서 나온 캔들 자체가 상승 확정 캔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못해도 전 고가를 돌파를 해야 되겠죠. 전 고가라고 한다면 네, 958.188 1899달러를 돌파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뭐 전 고가를 돌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엔비디아가 현재 보시면 전 고가를 돌파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과연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고가를 돌파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할 볼 필요 있어요. 현재까지는 괜찮긴 하죠. 현재까지는 지금 5일선 타고서 올라가고 있어서 괜찮긴 한데 이건 뭐 이제 장이 시작돼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좀 뭐 종가 기준으로 좀 더 괜찮게 나오려고 한다면은 예, 좀 거래량이 동반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지금 거래량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래량은 좀 동반이 돼야지만 좀 긍정적인 좀 캔들이 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뭐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워낙 지금은 이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그 기대감을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긴 하죠. 그리고 냉정히 봤을 때 전고가를 돌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지금 엔비디아는 전고가를 돌파를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겠죠. 그래야지 좀 전고가 돌파하면서 거래량까지 동반되게 된다면은 그러면 또 한 번에 네,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가 되긴 하겠죠. 그러면서 또 뭘 보셔야 되냐면은 예, 제가 말씀드렸던 요 주요 지표 과연 이 데이터 센터의 그 매출이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밍 부분의 매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도 한번 컨센서스 대비 실제 매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뭐 넥스트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회사 전망치가 시장에 부합하게 나올 것인지 예상치를 더 높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엔비디아의 어떤 흐름을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알 수 있는 영역이니까는 그것까지는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한국 시간으로 새벽 6시에 결과 발표가 나올 거니까 그건 우리가 고민할 영역은 아니고 단지 그 결과 갖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기술적 관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기술적 관점에서 우선 전고가를 돌파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그리고 좀 거래량도 좀 터져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체크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가 움직인 게 어떤 관점에서 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냐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달러 인덱스하고 신용물 채권금리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달러 인덱스, 저기, 채권금리가 약간 빠지죠.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채권금리가 올라가다가 저기, 저항대 맞고서, 예, 약간은 지금, 물론 채권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최근에 거의 뭐 4.45%까지 올라왔거든요. 고가를 보게 되면, 그쵸? 예, 4.45%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후근형 캔들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채권금리가 약간 약세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 채권금리가 약세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달러 인덱스도 약세가 나오긴 하겠죠.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아직 달러 인덱스가 안 움직인다. 근데 달러 인덱스도 지금 저항대 살짝 걸렸죠. 지금 약간은 눌리죠. 지금 하락 잉태형 캔들의 모양새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것도 마지막으로 볼까요? 유로화도 봅시다. 유로화도 보게 되면은 유로화가 지금 약간 조정 타임이죠. 유로화가 약간 올라간다. 유로화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잠깐만 유로화 어, 야 유가가 빠진다. 야 뭐 유가 78달러까지 빠지고. 근데 엔비디아를 보는데 왜 이걸 보느냐 하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글로벌 경제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보는 건데, 그러면은 유로화를 봅시다. 아, 유로화가 빠지네. 모르겠다. 유로가 빠지면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건데. 근데 지금 유로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여하튼간에 뭐 지금 혼조세 모양새. 근데 달러 인덱스로만 본다면 저기 실죠. 아직 크게 빠지지 않죠. 달러 인덱스가. 근데 신용물 채권금리가 좀 빠지는 거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좀 긍정적인 뭐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엔비디아는 여기까지 볼까요? 제가 엔비디아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참고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뭐 채권 금리하고 왜 달러까지 이야기를 했냐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엔비디아의 관점으로만 보실 영역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세밀하게 보시려고 한다면 그냥 엔비디아 관점만 보셔도 되긴 하는데, 이 지금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나스닥의 지수를 이끌고 있는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실적이 좋고 너무 파워풀하잖아요. 실적 자체가. 그러니까 나스닥의 지수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런 주요 경제 지표도 함께 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차트가 이렇게 갑자기 빠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냥 빠진 게 아니라 그 채권 금리 상승에 의해서 빠진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냥 재미있어 한번 떨어진 게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모두에서 좀 말씀드렸던 이 게이밍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하고 데이터 센터 요쪽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가 돌파하는 거 체크해 보고 거래량 터지는 거 한번 체크해 보고 체크해 볼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 맥점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엔비디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돈가치 유튜브에 오셔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일로도 오세요. 돈 버는 가치 투자로도 등록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